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리츠와 메리는 선물 포장을 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 많은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삼촌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만나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물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멋진 인형, 장난감 접시,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리츠는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웅장한 말과 쥐의 왕 메리는 나무 아래에 군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깔끔하게 부수도록 설계된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는 그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그의 여동생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뻗어 팔을 찢었습니다. 깨진 장난감은 소년에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매우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병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뻐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곧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우스 소란과 같았습니다. 소녀는 눈을 떴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었던 나무는 절대적으로 거대해졌습니다. 메리는 증가한 것은 물체가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군대와 함께 마우스 왕이 놀란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쥐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발로 뛰어올라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무를 책장으로 올라갔고 그 나무를 따라 프리츠의 장난감에 도착했습니다. 주석 병사들의 전체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즉시 발로 뛰어올라 그를 따라갔다. 호두까기 인형이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은 쥐 왕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과 생쥐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쥐가 너무 많아 호두까기 인형의 군대가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은신처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킹에게 신발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바로 쳤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쥐들은 전투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메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지만 생쥐왕이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리 뒤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팡이를 흔들면서 그녀는 호두까기 인형을 되살렸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흔들자 요정은 군인을 멋진 왕자로 변신시켰다. 메리와 호두까기 인형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를 흔들면서 요정은 사랑에 빠진 부부를 과자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사탕으로 만들어졌고 꽃은 마멀레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멋진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기쁨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뜨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메리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멋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탈에 있는 백납 호두까기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나무 아래에서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몇 년 후 대부의 조카가 메리와 프리츠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 자마자 소녀는 놀라서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소녀는 두 방울의 물처럼 호두까기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첫눈에 메리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결혼하여 마법의 과자 왕국에서보다 더 나쁘지 않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의 숲가장자리의 작은 집에 노인과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논쟁 중이었고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노인과 할머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진저브레드를 구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노파는 헛간을 들여다보았고 밀가루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가져다가 상자를 따라 문지르고 바닥을 따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밀가루 두 줌이 모였습니다.
노파는 반죽을 사어 크림으로 반죽했고 진저브레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팔, 다리, 머리가 있는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으십시오. 잠시 후 노파가 와서 진저브레드가 구워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창가에 올려 식혔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씻고 누워 있었지만 갑자기 일어나 집에서 가능한 한 빨리 뛰었습니다. 창에서 벤치로, 벤치에서 바닥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문을 가로질러 문지방을 뛰어넘어 현관으로, 현관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문까지 멀리 더 멀리. 노파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둘 다 남편을 쫓아갔다. 그러나 진저브레드맨을 잡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농민들이 농작물을 타작하는 밭에 도달했습니다. 지나가는 진저브레드 남자는 이미 노파와 노파 모두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농민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를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저브레드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들이 풀을 깎고 있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는 이미 노파와 농민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도 쉽게 달아날 것이다. 잔디 깎는 사람은 그런 조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달리지만 따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함소가 걷고 있고 그는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로부터 도망쳤으며 그녀도 쉽게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소는 화를 내고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 되지.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에서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도 쉽게 달아날 것입니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 많이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뚱뚱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길을 따라 달리고 토끼가 그를 만납니다. 그 작은 남자는 자신이 이미 노파와 노인, 농부 깎는 기계, 소와 돼지에게서 이미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작은 남자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토끼만이 그를 보았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늑대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풀 깎는 기계, 소, 돼지, 토끼에서 이미 도망쳤고 대답했습니다. 그도 쉽게 도망칠 것입니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진저브레드맨을 향해 달려갔고 그는 피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늑대만이 그를 봤어요.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있고 거대한 곰이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 돼지, 늑대에서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사나운 곰이 그의 발을 밟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빠른 진저브레드맨을 따라 잡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여우가 그를 만난다. 여우는 매우 교활했지만 작은 남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습관적으로 노파와 노인, 농간 기계, 소, 돼지, 곰에서 이미 도망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쉽게 그녀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그녀가 아주 늙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진저브레드맨을 따르고 다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동의했고 그때 오직 여우가 그에게 뛰어들었을 때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저브레드맨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